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격국용신과 수로 중에서 모세자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자왕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건 남자의 사주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자의 사주에만 해당이 되는 그런 수로입니다. 모세자왕, 이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본인. 어머니가 뭐예요? 토가 다 자식입니다. 식상. 어머니가 토가 너무 많다. 식상이 태왕하다. 자, 우선 사주를 분석을 해볼게요. 정화가 4월에 정화가 등령을 했다. 일단 등령을 했으면 왕하다 또는 신왕하다 이렇습니다. 신왕한 사주는 맞는데 토가 거기다가 사유축 토와 금 식상과 생재가 태왕해서 근본적으로는 신왕은 사주는 맞는데 두 번째 식상이 태왕함으로 인해서 강변세가 됐다. 강이 변해서 약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4월에 정화가 등령을 해서 강하다고 봤는데 식상이 더 강하니까 자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래는 신왕으로 볼 수도 있는 사주인데 식상이 태왕하면은 일주를 설기를 심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태심이라고 그러는데 설기를 심하게 한다. 일주가 비록 등령을 했더라도 식상이 태왕하니까 강한 것이 약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등령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상이 태왕하되 또 식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따라가게 되면 종합격 일주가 식상 태왕한 그 기운을 따라서 가는 것을 종합격이라고 하는데 종합격이면 엄청나게 좋은 사주가 됩니다. 큰 사주. 이럴 경우에는 불이 4월 달에 등령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식상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일주가 비록 4월에 등령을 했지만 식상 태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설기가 됐다. 매우 약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불이란 것은 내 몸이죠. 이 사주는 여자의 사주입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토는 전부 뭐예요?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모세자왕이란 것은 여자의 사주에서 식상 태왕의 용겁이다. 차라리 식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비겁으로 용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를 모세자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자왕이 되면 자식이 전부 나의 힘을 빼갔다. 설기를 싣겠다. 이런 사주는 식상이 태왕해서 식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비겁으로 용신을 연주에 비겁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희주에 간지론이 있다고 하면 식상이 태왕하더라도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주에는 비겁을 용신으로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식상이 벽이다. 식상이 자식이 벽이다. 결국은 일주 설기가 태심하니까 이런 사주는 일단 여자의 사주 태반이 약하다. 태반이 약해서 자식을 얻기가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은 내가 강해지는 목화운의 자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는 식상이 태왕하면 우선 태반이 약하니까 아기를 갖다가 몸에다가 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상 태왕 용 겁격 비겁이 그래도 식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식상이 태왕하면은 그 식상 태왕이 병이다. 설태심. 너무 설기가 심하니까 태반이 약해져서 아이를 얻을 수가 없고, 또 확연해 자식을 갖더라도 자식이 뱃속에서 많이 커 있다 그래. 그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난산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아니면 자식을 낳았는데 불행히도 또 원하지 않는 선천적인 어떤 그런 또 장애를 갖고 나온다. 또는 아기가 이렇게 태아가 거꾸로 나온다거나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발부터 나온다거나 요즘 같은 기술이 좋아서 이제 회전을 시켜갖고도 낳기도 하지요. 아무튼 여자의 사주에서 식상태왕한 이런 사주는 상당히 자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아기 갖기가 힘들고, 둘째는 아기를 낳았는데 좀 장애성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평생 마음고생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애들이 크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아기가 귀하다, 자꾸 유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산이 될 수도 있다. 유산이 될 수도 있다. 결국 태반이 약해서 아기 갖기도 힘들고, 또 아기를 호가에 가졌다고 하더라도 유산이 될 확률이 많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무자학이다. 아기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사주입니다. 이 모세자왕이란 게 그렇다. 일주가 설사 등령을 하거나 시주에 간지동을 비겁이 있거나 연주에 비겁이 있어서 식상이 태왕하더라도 따라가지 않고 조응하지 않고 비겁을 용신으로 할 때 식상태왕 비겁용. 그런데 그 비겁은 식상태왕이라서 많이 태세해냈다. 이런 사주를 갖다가 모세 나는 약하고 뭘로 약해? 식상태왕으로는 내가 약해. 근데 결국은 이 자왕이 식상이 병이다. 진상관, 그래 진상관 용 겁격이라고 그래요. 사주 용어로는 진상관 용 겁격. 원래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전부 다 식신인데 왜 상관이라 그러는데, 일종으로는 식상이 태왕하면 그냥 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식신 용겁, 그렇게 하는 거야. 식상 용겁이다. 관도 마찬가지야. 관살 혼잡이 됐을 때는 뭐 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무슨 관을 갖다가 그냥 뭐 또 관만 가지고 두 개 섞어지면 관살 혼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주도 비록은 식신이지만 다 식신은 맞습니다. 오행상으로는. 그러나 식상이 태왕에서 병이 될지는 식상이라 한다. 그래서 진상관 용겁격 비겁으로 용신을 한다. 그 비겁은 뭐예요? 사중 병화로, 사중 병화가 용신. 나무는 좋고, 그 사유축 합을 깨는 미토는 좋고, 여기만 좋습니다. 목화 미토만 좋아요. 목화 미토. 비록 미토는 식상이지만은 사유축 삼합이 따라서 충리충을 가지고 오면 미중 정화, 미중 을목, 또 이 금, 화를 갖다 설기시키는 것을 많이 막는다. 그래서 목화 미토는 좋고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서예는 뭐라고 얘기하냐? 진상관이 행상관이면 필멸이다. 진상관이 이 지금 진상관입니다. 진상관이 행상관
축토나 진토나 술토운이 오면 그 말. 응? 사주 원국에서 진상관이 되어 있는 사주에서 운에서 축토나 진토나 술토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행상관인데 온다는 얘기입니다. 행상관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필멸이다. 필멸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버틸 수가 없다. 너무 태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녁에 밥을 안 먹고 밤새도록 변소를 다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탈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된다. 진상관, 행상관은 그렇게 상당히 불편한 운이다. 생사를 가름하는 운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자왕이라는 것은 어머니는 약하고 뭐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이 뭐예요? 식상이다. 식상태왕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약해졌다. 그래 식상이 비언이다. 식상은 이사주에서 자식이다. 그래서 자식을 얻게 되면은 유산, 태반이 약하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유산이 되고, 또 아기를 갖다라도 마음고생이 있을 수 있는 아기를 가지고 아기한테 장애가 따를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손이 귀하다. 그래서 무자일 경우가 많다. 자식이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조상들 보면은 본부인하고는 자식이 없어. 본부인이 자식을 못 낳아. 그럼 이제 후처를 얻게 되죠. 그 후처는 또 자식을 또 낳아서 이렇게 번성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래 지금은 너무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가끔씩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식상이 태왕은 여자의 사주에서 식상이 병이라고 했을 때 식상을 차라리 따라가 버리면 괜찮은데 따라가지 않고 비겁으로 용신을 잡았을 때는 식상은 병이다. 그 병이 다시 대운에서 병의 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 결혼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못 낳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왜 애기가 없지? 대개는 이렇게 태반이 약한 사주다. 식상태왕 용극격의 사주다. 식상태왕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약하니까 기운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어느 때 애기를 갖게 되느냐? 내가 강해질 때 애기를 갖습니다. 애기 갖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애기들이 없어갖고 시험관 애기도 저거 오고 입양도 오고 그러는데요. 한 번씩 시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식상이 태왕에서 애기가 잘 들어서지 않고 또 애기가 들어서면 유산이 되고 하는 분들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은 애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설사 시험관 이런 걸 택하지 않더라도. 자, 어떤 경우냐? 보세요. 스님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내가 강해져야 된다. 강해지면 뭐예요? 불의 운이나 나무영이나 목화운이 들어와야 돼. 일단은. 그 목화가 들어오면서 두 번째, 식상이 이 목화 속에가 목의 소리나. 예를 들면 무토 같으면 여기 무토가 뭐예요? 인중 무토는 상관이죠. 이런 게 식상이. 어린애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야 된다. 일단은 강해져야 돼. 일주가 강해져야 돼. 또는 어린애 운이 들어와야 돼. 또 하나 뭐예요? 아들을 낳으려면 좋은 운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애를 가지면 실수를 거의 안 합니다. 스님 나름대로 지금까지 상담을 해서 그 몇 년 동안 5, 6년, 10년 가까이도 결혼해서 애를 못 낳은 그런 분도 이런 운에 애기를 낳게끔 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식상태왕 용겁경 여자의 사주에 식상이 병이라고 했을 때 태반이 약해서 애기 갖기가 상당히 힘들고 설사 가졌다 해도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애기를 낳다해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온전한 어떤 그런 신체적인 그러한 튼튼한 애기보다는 상당히 좀 부실한 그런 그 애기를 가질 수가 있다. 또 이렇게 태반이 약해서 애기를 실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애기를 갖는 운은 일단 일주가 강해지는 운이다. 첫째는 강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운 중에서 토, 식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운 자체가 좋은 운이어야 된다. 그래야 애기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거 스님 비법이요. 그럴 때 애기를 간다. 가질 수 있다. 자손이 귀하고 없어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부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봄직하다. 이럴 때 아기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에 없습니다. 스님 경험으로 또 스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스피레이션 같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터득을 해놓은 거야. 이런 운에 기도를 붙여보니까 아기가 생기더라.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이 뇌가 강해지지 않고 설기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힘이 강해질 때 얻고자 하는 걸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몸이 아프고 몸이 약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얘기나 얘기 가질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내가 강해지는 운에 바로 식상태왕으로 인해서 모세 자왕이 된 사주는 아기 갖기가 좀 힘든데 태반이 약해서 태반이 보강이 되는 것은 뭐 약을 많이 먹어서 그 보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기운에 의해서 기운이 뭐예요? 불이 약하니까 불의 운이나 나무의 운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내성이 강해집니다. 이럴 때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격국용신과 수로 중에서 모세 자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다음 시간은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